직권의 변화, 쉽게 말해서 지각 변동이야. 알지?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지각 변동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지진과 화산이에요. 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이거든. 지각 변동이고 지진과 화산. 알지? 그래서 지진과 화산인데 이건 어떤 거냐? 지구 내부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될 때 바로 나타난 현상으로 화산이 폭발할 때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물질도 같이 방출이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변동대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래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습곡 산맥의 형성이 되기도 하고 대륙의 이동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크게 지진, 화산, 습곡 산맥, 대륙 이동 바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왜 화산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되고 대륙이 움직일까? 그렇지? 그래서 요 순서를 조금 바꿀게. 바로 요 판 구조론 때문에 그래. 판 구조론.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대, 지구 변동대가 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판 구조론. 그래서 판은 뭐냐면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라고 불러. 플레이트. 자, 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판은 꼭 기억해야 돼. 무엇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하다 보면 판하고 판 사이, 자,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가 있겠지. 우리는 그것을 판의 경계라고 그래. 판의 경계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판 구조론이라고 한다. 알겠지? 판 구조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 구조론이 나오냐. 현재는 이제 우리가 판 구조론이야. 자, 1912년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대륙 이동설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대륙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여기 아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을 합쳐 보니까 대륙의 경계면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륙의 경계면이 일치한 것은 예전에는 얘네들은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은 뭐냐? 하나의 대륙에서 이 대륙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지? 하나의 대륙에서 이 대륙이 분리가 됐다. 자, 이것이 대륙 이동설인데 그것의 근거는 떨어져 있는 이 대륙의 경계면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을 서로 붙여보니까 하나의 경계면이 일치하니까 하나의 대륙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바로 화석의 분포야. 화석의 분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 자, 이 두 대륙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대륙에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
그럼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 같은 종의 같은 생물종이 남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남아메리카도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 얘네들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왔다 갔다 이동했고, 그치? 그래서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생물종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생물종이 남아있고 그 화석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 이동설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베게너는 지질학자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지질학자가 아니야. 지질학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식물학자인가 그럴 거야. 이 베게너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이 대륙 이동했다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면 대륙이 왜 이동했냐라는 거지. 그 대륙 이동이 하게 되는 원동력이 뭔지를 베게너는 설명을 못해서 단지 요것을 통해서 그냥 발표를 했을 뿐이야.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어. 자, 그러다가 홈즈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 그래서 멘틀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멘틀 대류라는 거는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상승해서 요렇게 가겠죠? 이동하겠지? 그럼 이제 요렇게 하강하겠지?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하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멘틀이 상승할 때 뭐도 같이 상승할까요? 마그마도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나와서 마그마가 여기에서 이제 뭐야? 해양 지각을 만들 거예요. 알지? 그래서 해양 지각을 식어서 이제 지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쭉 이렇게 해양 지각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 대륙 지각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충돌하면서 하강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대륙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요게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멘틀 대류설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자, 이러한 멘틀이 상승하는 지점에서 해양 지각이 어떻게 돼? 생성이 되지. 그 요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해저가 확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저가 확장이 된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그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서 뭐가 나오냐? 판구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순서는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양저 확장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판구조론. 알지? 판구조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알지? 자, 됐네? 자,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렇잖아? 그래서 판. 자, 판이란 거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알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멘틀, 이걸 이제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알지? 그래서 연약권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약권이 대류를 움직이는 것을 얘를 우리는 멘틀의 대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지? 그래서 이 연약한, 자,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 위에 딱딱한 부분이, 딱딱한 판이 떠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떠 있으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판도 같이 움직일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게 판 구조론인데, 자, 판은 지각하고 멘틀, 상부 멘틀의 일부예요. 그래서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 지각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께는 약 100km. 자, 요 숫자 좀 외워둬야 돼.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다. 그 단단한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 위에 떠 있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연약권, 즉 멘틀이 움직일 때 이 단단한 판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판을 암석권이라고 얘기한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해양지각 있죠? 자, 대륙지각 있죠? 그래서 이 해양지각하고 요 상부 멘틀 일부 요거 합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해양판이 돼요.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 맞지? 자, 여기 대륙지각하고 요 상부 멘틀 합쳐가지고 얘를 대륙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륙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일부. 해양판, 대륙판으로 돼 있고, 자, 얘네들은 연약권 위에 떠 있다.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럼 대륙지각은 뭐라고 그랬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화강암질, 현무암질이고, 그러면 얘네들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현무암질의 밀도가 크죠? 자,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가벼워. 해양판이 무거워. 그래서 두 판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알겠? 자, 그러면 연약권은 요 판 아래쪽에 100에서 400km의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방사성 원소의 여러 가지 핵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분 용융 상태, 저 부분 용융이 됐으면 용융이란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융해하고 용융이라고 이제 표현할 거야. 그럼 이 둘은 똑같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만 차이는 뭐냐면 그 녹는 온도가 융해는 낮을 때를 얘기할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온도는 녹는 점이야. 그러니까 보통 한 몇백 도씨, 뭐 1000도씨 이 정도, 한 몇백 도씨 이 정도까지는 자, 융해라고 하고, 용융은 녹는 점이 매우 높을 때. 맞지? 매우 높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융해는 순물질의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보통 융해라고 그래. 자, 용융은 혼합물의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면은 얘를 보통 용융이라고 그래. 용융. 그래서 융해일 때는 녹는 점이면 용융일 때는 녹는 점이 아니라, 자, 용융일 때 녹는 점이 아니라 용융점이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냥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로 녹았어. 그래서 부분 용해 상태, 이것이 바로 뭐야? 마그마야. 마그마. 이게 바로 마그마야. 그래서 이런 마그마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여요. 멘틀 대류니까 어떻게 될까? 자,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강하는 부분도 있고, 그치? 평행하게 이동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쪽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뭐 지각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지각이 생성이 되는 부분이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야. 자, 하강하는 부분은 하면 어떻게 돼? 하강하는 부분은 요 지각이 판이 멘틀 따라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 지각이 또는 판이 소멸이 되는 부분이야. 알겠니? 소멸이 된다면 평행하게 대류하는 거는 그냥 지각이 이동하는 거야. 이동. 그래서 나중에 상승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발산이라고 그래. 발산. 자, 소멸하는 지점, 하강하는 지점을 수렴이라고 그래요. 수렴.
그럼 이동하는 부분은 생성도 소멸도 안 되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그래, 보존. 그래서 멘틀이 상승할 때 판과 판 사이의 경계, 발산형 경계로 불러. 멘틀이 하강할 때 판과 판이 서로 만나죠. 그때는 수렴형 경계라고 그래요. 자, 발산도 상승도 하강도 아니고 평행 이동하게 돼요. 그럼 이때 판과 판이 만나는데 서로 평행하게 이동해.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전형 경계라고 그래.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바로 판이란 말이야, 판. 그래서 자, 이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가 합쳐져서 판을 이룬다. 그치? 두께는 보통 100km, 4배 정도. 자,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 대륙판과 해양판. 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입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요, 대륙판이에요. 자, 그때 밀도는 해양 지각,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훨씬 아니고 약간 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얇지만 밀도가 크다. 무겁다. 충돌하면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10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야. 근데 몇 가지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우리가 있는 판이 유라시아판. 그렇지? 자, 요걸 표시할게. 유라시아판. 자, 이게 뭐야? 대륙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대륙판이야.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자,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자, 이거 다 대륙판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 자, 그리고 카리브판. 자, 이게 다 대륙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그리고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한 요 정도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왜? 명칭이 나와. 아, 여기에서 안데스 산맥이야. 막. 여기에서 일본 열도야.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이렇게 유라시아판과 충돌해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게 유라시아판에서 요게 알프 산맥이 만들어져. 자, 아프리카 안에서 가운데로 쫙 쪼개지면은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이거 우리 이제 내신 때 달려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해양판입니다. 나머지가 해양판이죠. 해양판.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판, 맞지? 그 다음에 나스카판. 이거는 꼭 외웁시다. 왜냐면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여기가 바로 일본 열도예요. 일본 해구. 알지? 일본 해구예요.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자, 여기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여기가 이게 해저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지점이에요. 알지? 그리고 요 남아메리카판하고 나즈카판 있지? 여기에서 만나는 요 지점에서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뭐냐? 이 판은 멘틀 위에 떠 있잖아. 그래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자, 얘네들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자, 충돌하죠? 충돌. 자, 멀어지죠? 그치? 그래서 부딪히면은 우리는 얘가 수렴한다고 그래서 수렴형, 서로 만나는 판의 경계,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멀어집니다. 서로 멀어져요. 그럼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얘를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발산형 경계.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 그럼 얘는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것도 아니지. 수렴이나 발산이 아니지.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전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보전형 경계.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어떻게 되냐? 판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충돌합니다. 알겠지? 발산형은요. 자, 이렇게 어떻게 돼? 서로 멀어지죠. 자, 보전형은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요. 그럼 이게 보전형 경계야. 그래서 요게 그 판의 그림이 나오잖아. 판의 그림. 자, 이거 지울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의 명칭은 좀 몇 가지 알아둬야 되지만, 봐봐. 자, 서로 이렇게 오지. 뭐야? 만나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 봐봐. 이렇게 멀어지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어떻게 멀어지니까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봐봐. 자, 여기를 통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 그 여기는 뭐가 된다? 보전형 경계.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전형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산 안드레아 단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캘리포니아 있지, 캘리포니아, LA 캘리포니아 그쪽에 이게 단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단층이 만들어져 있어. 산 안드레아 단층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 영화도 나왔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산 안드레아 단층에서 이제 여기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해를 대해서 이제 막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것도 꽤 유명한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발산형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우리는 화살표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이냐 수렴이냐, 아니야 이 모양은 서로 멀어지니까 발산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서로 스쳐 지나가니까 보전형. 자, 이 그림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충돌하든 뭘 하든 스쳐 지나가든 여기에는 자,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알겠니?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자, 멀어지면서 마그마가 상승하죠.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하지만 여기는 스쳐 지나기 때문에 마그마가 튀어나올 일은 없지. 그래서 여기는 화산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수렴형하고 발산형 경계는 지진, 화산이 모두 일어나고, 보존형 경계는 뭐만 나타난다? 지진만 나타난다. 그러면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 즉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지진대라고 할 거야. 알겠니? 자,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할게요. 자, 이 둘을 합해서 자, 우리가 변동대라고 한다면 이 지진과 화산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난다? 판의 중앙이 아니라 판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는 얘네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다? 판의 경계가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쭉 가가지고 자,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 자,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다 겹치죠. 그치? 그런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요 지점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판의 경계가 돼. 그렇지? 판의 경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가끔씩 요 지점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을 또 일어난다. 그치? 그래서 여기를 열점이라고 그래. 열점.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하와이야. 하와이. 그래서 요 열점은 판의 경계는 아니야. 판의 경계는 아니고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해서 이게 외핵이야. 멘틀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외핵이 온도가 자, 이렇게 가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 외핵 쪽에 있는 멘틀 있잖아. 멘틀 부분에서 녹아가지고서 커다란 마그마 덩어리가 형성이 돼. 커다란 마그마 덩어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플럼이라고 그래. 플럼. 마그마 덩어리를. 그랬을 때 얘네들 있잖아. 가끔씩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서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알지? 그래서 뚫고 나오는데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야.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 자, 이렇게 표현했지? 그 여기가 판의 경계거든. 근데 얘는 판의 중심부에서 뚫고 나와.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 여기가 바로 하와이 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지점을 열점이라고 열점. 알지? 자, 가끔씩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우리 통합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내후년 고2 돼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그때 배울 거야. 지구과학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걸 빼서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와우. 화산하고, 자,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겹치지? 근데 겹치는 이 부분이 거의 어떻게 변동되고, 이 변동되는 전부 다 판의 경계면이야. 그랬을 때 이 변동돼서 화산하고 지진이, 자, 요렇게 어떻게 돼요?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니? 그쵸? 그래서 여기가 태평양이야. 그럼 요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고리 환자해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또는 묶어서 환태평양 무슨 대? 변동대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도 일부 열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데가 다 판의 경계가 돼요. 판의 경계. 여기 필리핀판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유라시아 판이고, 태평양 판이고, 여기가 북아메리카 판이고, 나즈카 판이고. 그래서 여기 칠레 쪽.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여기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판이 된 거야. 판. 있니? 그래서 오늘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용 많이 나갔어. 잠깐만 있어봐. 문제 줄게. 이제.